돈키호테 패밀리의 최고 간부를 칭하는 코라손, 그중 2대 코라손 도플라밍고 로신한테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로우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인남의 원피스 이야기 코라손, 로신한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26세, 키 293cm, 본명 돈키호테 로신한테, 통칭 코라손. 로신한테는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친동생이자 도플라밍고와 동일하게 전 천룡인입니다. 그는 도플라밍고의 최고 간부 2대 코라손이나 사실 진짜 신분은 해군 본부의 중령, 마린코드 01746입니다. 어린 시절 생고쿠에게 발견되어 해군에 들어가게 되고 생고쿠는 신하들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해군에 들어간 이후 형 도플라밍고가 불러올 참극을 막기 위해 돈키호테 패밀리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코라손, 즉 하트무늬 옷을 입고 다니며 항상 등에는 도플라밍고와 비슷하지만 반대색인 검은색 털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밝은 금발에 얼굴에는 조커를 연상하는 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플라밍고 패밀리에서 간부들은 트럼프 카드로 나누었고 로신한테는 스파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커를 연상시킨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잘생기고 날카로운 인상과 달리 로신한테는 엄청난 덤벙이로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넘어지거나 담뱃불에 털코트를 태우는 등 덤벙거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로신한테는 고요고요 열매 복용자로 열매를 복용하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온갖 소리를 차단하는 무음인간이 됩니다. 무형의 방음벽을 형성해 소리를 차단하거나 특정 대상을 무음 상태로 만드는 등 잠입 임무에 적합한 능력입니다. 로신한테는 돈키호테 패밀리에 잠입해서 실어증 환자 행세를 하는 해군의 스파이 로신한테에게 이보다 유용한 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종일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외부 연락을 자주 취해야 하는 스파이 입장에서 입 닫고 살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걸 감안했을 때 본인이 실어증인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던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또한 기습 공격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데 로신한테는 소리 없이 적의 아지트에 대포를 쏘고 소리 없이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목표만 암습한 후 도망치는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멀쩡한 사람을 평생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요고요 열매 같은 조작계 악마의 열매 능력은 대개 한 번 효과를 걸어두면 능력자가 풀어주거나 혹은 능력자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의식을 잃거나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기에 고요고요 열매의 경우 타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모든 소리를 완전히 삭제하므로 만일 그 효과를 걸어두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쓰기에 따라선 의외로 잔혹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우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돈키호테 로신한테입니다. 26년 전 노스블루에 위치한 하얀 마을 플레반스 왕국에서 태어난 로우는 그곳에서 자상한 부모님과 자신을 잘 따르는 여동생 라미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로우는 플레반스 왕국에서 으뜸가는 명의였던 부모님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플레반스의 비밀이 불러올 비극으로 인해 로우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틀리게 됩니다. 플레반스는 마치 눈의 나라처럼 땅바닥도 초목도 새하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의 원인은 바로 플레반스 집안에 묻혀있던 나베 일종인 박연이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탓에 각종 식기나 공예품, 무기는 물론 도료, 감미료, 화장품에도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물질로 각광받아 세계적으로 큰 수요가 있었고 덕분에 플레반스는 국민 모두에게 풍족한 삶을 보장할 정도의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연에는 플레반스 국민들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연은 사실 독성을 지닌 인체 유해 물질로 직접적인 접촉으로 체내에 쌓일 경우 그 안에 함유된 독으로 인해 사람의 피부나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고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을 반드시 죽음으로 몰아가는 박연병의 주 원인이었죠. 그냥 땅에 묻혀 있을 때는 영향이 없지만 박연의 존재가 알려지고 채굴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박연병은 당장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치 이상으로 몸에 쌓였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 즉 잠복기가 제법 긴 질병이라 이 누적된 납이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며 이렇게 되면 뒤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점점 발병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병의 존재도 알기 힘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모, 자식 등 모든 세대가 거의 동시에 발병하게 됩니다. 결국 로우가 아직 어릴 무렵 플레반스 국민 전원에게 박연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플레반스의 왕족과 세계 정부는 1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의 눈이 멀어서 이 중대한 비밀을 철저히 감추고는 국민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모르던 플레반스 이웃 국가들은 박연병을 전염병으로 착각하여 국경을 폐쇄해버렸고, 이미 플레반스 왕족들은 세계 정부의 비유 아래 도망친 지 오래였습니다. 절망한 플레반스 국민들이 넘쳐나는 납탄총으로 봉쇄를 뚫으려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반격의 명분이 생겨 주변 나라들은 플레반스를 공격하여 말 그대로 처참히 몰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자 로우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어린아이는 살려주겠다는 진압군의 말을 믿고 플레반스를 떠나려고 하지만 박연병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과 병원에 있던 라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로우는 나중에 합류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진압군에 의해 죽어 있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는 살려주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로우의 친구들도 전원 사살당했고, 거기다 여동생 라미가 있던 병원 역시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우는 눈앞에서 가족, 친구들, 고향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째로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살이었던 로우는 절규하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다는 그야말로 뒤틀린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체들 틈에 숨어서 살해당하는 것을 피한 로우는 수류탄을 몸에 두른 채 돈키호테 패밀리를 찾아갔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어릴 적과 똑 닮아있는 로우를 눈여겨보고 패밀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코라손을 만났지만 처음 둘이 만났을 때 관계는 아주 나쁜 편이었습니다. 로신한테는 로우를 보자마자 머리를 붙잡고 들어올려서 창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복수심을 되새기면서 일단 자신을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코라손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 로우는 코라손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문제는 도플라밍고가 코라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여버릴 거라고 공언한 데다 이 장면을 버팔로에게 들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버팔로를 아이스크림으로 매수한 뒤 도망쳤지만 항구에서 간부들에게 로우는 붙잡히게 됩니다. 로우는 코라손이 형에게 일러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코라손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도플라밍고는 로우에게 정식으로 패밀리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로우와 그럭저럭 친해진 베이비파이프와 버팔로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로우가 자기 본명이 트라팔가 디 워텔로라고 밝히자 근처에 있던 코라손은 로우가 신의 천적 D라는 사실을 알고 새파랗게 질려서 로우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코라손은 형과 너는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며 어서 패밀리를 떠나라고 설득하지만 로우는 코라손이 영문 모을 소리를 늘어놓는다며 1년 안에 죽는데 뭐하러 패밀리를 떠나냐고 거절했고, 코라손이 사실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앞서한 이야기로 엿먹일 생각으로 도플라밍고에게 모든 것을 고자질하러 갔다가 2년 전 코라손이 자신을 위해 한번 입을 다물어 준 것을 떠올리고 빚을 갚는 셈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우를 형에게 떼어놓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코라손은 패밀리를 떠나 로의 손을 붙들고 박연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의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박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모두 로우를 괴물 취급하게 됩니다. 코라소는 그럴 때마다 로우에게 사과하고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는 의사들에게 돌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죽방을 날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병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지 못한 어느 날 밤, 로우의 이불을 덮어주던 코라소는 아직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 할 뿐인 로우를 애처롭게 여기며 가슴을 찔린 그날,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로우를 생각하며 하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는 척하다 이 말을 들은 로우 또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코라손을 존칭을 붙여 코라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라는 코라손 앞으로 도플라밍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수술수술 열매를 입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패밀리로 돌아와서 코라손이 그것을 먹고 로우를 치료하라는 것이었죠. 전화를 끊은 코라손은 로우에게 수술수술 열매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어차피 자신은 이미 능력자고 수술수술 열매는 의학적 지식과 합쳐질 때 효과가 있으니 열매를 도플라밍고보다 먼저 가로챈 뒤 로우가 열매를 먹고 패밀리를 떠나 신분을 숨기며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로우는 코라손과 생고쿠가 통하는 사이에 쓰러지고 코라손은 절규하게 됩니다. 그 뒤 죽어가는 로우를 안고 폭풍을 뚫으며 접선 장소로 가고 있던 와중 로우는 코라손에게 세계 정부는 플레반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박연 사업을 냈고 그 결과 가족을 포함한 마을 사람 모두가 죽었다며 코라손이 해군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코라손은 자신이 해군이 아니라고 말하며 로우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열매가 있는 미니온 섬에 도착한 그날, 로우는 코라손이 자신의 무음 능력으로 정적을 만들고 수술 열매를 탈취하러 간 동안 코라손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라손은 고생 끝에 열매를 빼앗는데 성공하지만 전신에 총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이 가져온 수술 열매를 먹고 피투성이 코라손을 살리려고 애쓰지만 열매를 다룰 줄 몰라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당한 코라손은 로우에게 아픈 건 알지만 해군들이 쓰는 비밀 정보통을 주고 자기 대신 해군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로우가 해군도 꺼린다는 것을 안 코라손은 로우에게 그 정보통을 전해주면 드레스로자라는 머나먼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테니 이 섬을 떠나자고 차분히 설명해주게 됩니다. 로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해군에게 가서 정보통을 전달하면서 코라손이 자신 때문에 총을 맞았다고 자책하며 그를 구해달라고 울며 간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군이 하필 일대 코라손 베르고였습니다. 베르고는 코라손을 보자마자 크게 당황했으며 여기에 로우가 데려온 해군이 베르고라는 사실에 당황한 코라손은 무심코 말을 해버렸습니다. 코라손이 실어증인 걸로 알고 있던 베르고도 말을 내뱉은 것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정보통을 뜯어서 읽어보고 모든 내막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자 베르고는 전신의 무장색을 누르고 코라손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여기서 로우가 베르고임을 알아차리고 내 놈이 베르고란 녀석이냐 라고 소리치며 코라손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지하지만 대선배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내동댕이 쳐지고 코라손과 함께 잔혹하게 얻어맞게 됩니다. 코라손을 반쯤 죽여놓은 베르고가 도플라밍고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사이 로우와 코라손은 도망치지만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실실 열매로 세 장을 쳐서 그 누구도 섬을 탈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코라손은 비의 의지이자 도플라밍고를 막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로우만이라도 살려보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보물상자에 로우를 숨기고 로우에게는 마지막 자신의 기억이 웃는 표정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밝게 웃어주며 상자 문을 닫습니다. 로우가 발생하는 소리를 전부 차단해주는 기술을 건 뒤 돈키호테 패밀리에게 발견된 코라손은 수술 열매를 먹은 로우는 이미 해군의 보호 아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시각 우연히 DS 베럴즈 해적단에서 도망친 돌이라는 남자아이가 해군에 확보된 소식이 전해지며 완벽히 속여넘기게 됩니다. 로우는
능력자가 된 자신을 이용할 생각뿐인 도플라밍고와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고픈 코라손의 대화를 들으며 울고 있다가 코라손이 총에 맞고 쓰러진 소리를 듣고 로우는 통곡하게 됩니다. 보물상자가 돈키호테 패밀리로 옮겨질 때 뚜껑 틈새로 죽어가는 코라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직 코라손이 살아있는 동안 상자에 나와 탈출하게 됩니다. 이윽고 코라손의 숨이 끊어지며 로우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동시에 시작된 해군의 포격으로 로우의 통곡 소리는 묻히게 됩니다. 로우를 위해 희생하게 된 로신한테 과거 이스트블루 발라티의 레스토랑에서 로신한테와 비슷한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과연 혹시 로신한테가 아직 살아있진 않을까요? 로우와 재회를 한다면 둘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남겨줄까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팀 KC의 간지 채널 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